이 시간 해드릴 내용은요, 셔터의 기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조리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죠.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해주는 기계 장치는 감도를 기준으로 해서 셔터하고 조리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인 조리개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셔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그럼 이 셔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 셔터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름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이런 기계 장치가 셔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었어요. 셔터막이. 그게 또 좌우 진행식이었습니다. 옆으로 길게. 근데 요즘 사용되는 셔터는 얇은 철판으로 철판인지 하여튼 얇은 철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혔다 펴지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샘플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접혔다 펴지는, 그래서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뭐 당연하겠죠. 오래 열려 있으면 빛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빨리 열렸다 닫히면 빛이 덜 들어오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 식으로 빛을 양을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요 셔터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셔터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면서 어떤 역할을 또 해주겠습니까? 우리 조리개는 구멍을 크게 작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심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그랬죠. 셔터도 마찬가지로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피사치 운동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셔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것 같은 블러 효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장노출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그런 블러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순간 포착,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대상도 스탑 모션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그 표현 기능을까지 포함된 게 셔터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의 숫자가 높을수록 고속 샷다고요. 셔터 스피드의 숫자가 작을수록 저속 샷다입니다. 그래서 하이 스피드 슬로우 샷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셔터의 기능은 그렇게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피사치 운동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셔터다. 그래서 조리개하고 더불어서 제가 뭐 어느 강의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셔터의 역할과 조리개의 기능, 조리개의 역할과 셔터의 기능, 이걸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 카메라를 조절해서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떨쳐버려도 된다. 이 두 가지 기능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 그러면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몰라도 또 상관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셔터하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셔터는 그 하이 스피드라고 그랬죠. 고속 셔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고속 셔터의 기준은 우리가 60분의 1초 이상을,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 이상을 우리가 고속 셔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60이면 60, 125면 125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분의 1초라는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분의 1초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이렇게 더 내려가는 거는 따옴표로 두 개의 따옴표, 그걸 따옴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점이 이렇게 두 개 찍혀 있는 게 그건 초예요, 초. 그래서 1초, 2초, 4초, 8초, 뭐 16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그 30초까지 돼 있는 인스턴트 셔터에서 30초까지 돼 있고, 30초보다 더 긴 시간을 요할 때는 B 셔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요즘 사용하는 카메라의 최고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입니다. 물론 이제 기종에 따라 좀 틀리지만 4000분의 1초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하여튼 최고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까지다. 그러니까 분의 1초라는 얘기는 1초를 8000개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눈 깜빡할 사이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셔터 스피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 고속 셔터의 기준을 60분의 1초 이상을 우리가 하이 스피드라고 그러고 60분의 1초 이하를 우리가 저속 셔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60분의 1초 이하를 슬로우 셔터라고 해주는 게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그 셔터 스피드의 한계를 초점거리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거리분의 1을 우리가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셔터 스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표준 렌즈가 보통 50mm를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프레임에서 이 50분의 1이니까 요즘 사용하는 거 요즘은 이제 3분의 1 단계로 나오기 때문에 50분의 1초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표시 방법은 60분의 1초니까 60분의 1초 이하는 손으로 들고 찍으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저속샷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상의 속도감에 따라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하이스피드하고 슬로우 셔터의 기준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들 같은 경우는 250분의 1초에서도 그 블러 촬영, 슬로우 셔터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표준적인 개념에서 60분의 1초를 우리가 그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셔터 스피드가 좀 빠르게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폭포인데 얘는 지금 뭐 화면이 작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물결이 하나하나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오른쪽의 사진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은 블러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똑같은 대상이라도 보여지는 이미지의 효과는 달라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 스피드 고속 샷다는 움직이는 대상을 스탑 모션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핑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이 물방울에 아주 결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을 정도로 정지 동작으로 묘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지금 물병에다가 사과를 집어 던졌더니 내려가다 딱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나 특징들을 하이스피드에서는 잡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라든가 이럴 때 보면 뭐 장대 높이뛰기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저 다이빙하는 선수들의 그런 그 하이스피드로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런 사진들이 그 올림픽 기간 내내 언론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정이나 동작들은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순간 포착이라는 얘기겠죠. 그게 하이스피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운동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셔터 스피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스피드로 촬영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동작을 스탑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스탑된 순간에 디테일이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묘사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스피드인데 그럼 슬로우 셔터는 뭡니까? 이게 블러 처리가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 장노출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움직이는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려서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블러라는 개념은 다른 시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화면이 전체적으로 흔들린 것도 블러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상, 우리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대상, 움직이는 피사체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바위돌은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고, 물의 흐름만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동적으로 묘사가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건 정확하게 디테일이 살아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슬로우 셔터라는 얘기입니다. 저속 셔터. 셔터 속도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런 효과가 점점 더 강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뭉쳐져 버리죠. 뭉쳐져 버려서 어네스트 아스라는 사진가가 칼라 사진을 통해서 이런 슬로우 셔터 촬영을 많이 했는데 이 대상들이 뭉쳐져 갖고 그 혼합된 형태의 색상을
강조시키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진가거든요. 그래서 셔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 뭉개지는 거라고, 뭉개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뭉개져서 형태감이 좀 더 많이 사라지고, 색상의 혼합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저속 셔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경 촬영할 때 사진에서 헤드라이트 톤하고 라이트의 밝기하고 그 스탑등은 빨간 밝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앞으로 내려오는 차들이고 이건 지금 뒤로 가는, 그래서 스탑등이 보이는 거고 이건 전조등이 보이는 거잖아요. 슬로우 셔터로 하니까 그 선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엿가락처럼 연결된 휘어진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저속 셔터가 가지고 있는 표현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진적인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어떤 속도로 찍어야 될지를 결정하든가 또는 조리개 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의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딱 셔터하고 조리개에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고속 셔터하고 저속 셔터의 그런 특징들을 보여드린 건데, 이 셔터 스피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셔터 속도의 범위는 지금 우리가 카메라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2000분의 1초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최고가 8000분의 1초다. 최근에 신형 카메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 빠른 셔터 스피드가 아마 아직은 안 나왔을 겁니다.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거기라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8000분의 1초가 최고 셔터 속도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30초예요. 요게 이제 분의 1초고 30초까지가 가장 긴 노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30초에서 8000분의 1초까지 이거를 아이 셔터라고 그래갖고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인스턴트 셔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셔터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B 셔터는 벌브 셔터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거는 뭡니까? 30초면 30초, 60분의 1초면 60분의 1초, 정해진 시간 동안 셔터 스피드가 열렸다 이렇게 닫히는 그런 구조인데, B셔터는 셔터를 한번 누르면 셔터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 이상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의 그 셔터를 열어주고자 해서 장노출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게 B셔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셔터, 그러니까 장노출용 셔터 스피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셔터를 열어놓고 있다가 스탑워치를 보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꺼줘도 되는 거고요.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특히 캐논 같은 경우는 B셔터의 시간을 타이머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스탑워치를 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만큼 B셔터를 사용하면은 셔터가 열려 있다가 그 시간이 닿으면은 닫히는 이런 구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전에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T셔터는 디지털 카메라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왜냐면 T셔터는 디지털 카메라에 채택이 돼 있질 않아요. 후지 카메라, 후지 필름에서 만드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에는 T셔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셔터는 아닙니다. 이 T셔터는 뭐냐면, B셔터는 셔터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셔터 버튼을 떼줘야 닫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 릴리즈나 뭐 기계식 셔터 같은 경우 케이블 릴리즈를 연결해 가지고 눌러주고 락을 걸어 놓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락을 풀어주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번거롭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디지털은 타이머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릴리즈 사용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T셔터는 기계식 카메라에서 좀 고급 카메라에만 부착되어 있던 그런 기능입니다. 타임 셔터라고 그래갖고 셔터를 한번 누르면 열리고 손때도 안 닫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돼서 한번 더 눌러주면 셔터가 닫히게 돼 있어요. 더 눌러주든가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든가 해갖고 닫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투터치입니다. 투터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는 T셔터 채택은 안 되고 있다. 근데 아까 제가 후지에서 만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T셔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속 셔터가 1초 정도까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셔터 스피드를 쓰려면 T셔터를 써줘야 돼요. T셔터에서 그 시간을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0초까지. 그래서 사용해 줄 수가 있는, 약간 좀 그건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브랜드처럼 그냥 30초까지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1초 이하의 더 슬로우 셔터는 타임 셔터 안으로 집어넣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계식 카메라에서의 T셔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속 셔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속 셔터에서, 고속 셔터는 정지 동작으로, 저속 셔터는 블러 처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셔터 스피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셔터는 상당히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적인 기계 장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개하고 더불어서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계 장치가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